이 세 가지 기준으로 보면 사실 지금이 거의 대한민국 건국 이래 수능으로 대학을 가기는 가장 쉬워진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영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수능으로 대학 가기 쉬워졌나요? 인데요. 일단 답부터 스포를 하자면 당연하죠 입니다. 여러분, 대학으로 수능 가기가 예전과 비교하면 많이 쉬워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수능으로 대학 가기가 얼마나 쉬워졌는지를 좀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건 입결이라는 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흔히들 누적 백분위라는 용어를 써요. 쉽게 생각하자면 내가 전국에서 상위 몇 프로인지를 나타내는 수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학 가는 난이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수험생 수, 두 번째는 수시 정시의 비중, 세 번째는 모집 인원의 변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기준으로 보면 사실 지금이 거의 대한민국 건국 이래 수능으로 대학을 가기는 가장 쉬워진 것 같아요. 그러면 얼마나 쉬워졌는지 살펴보러 가보실까요? 고고링! 자, 먼저 당장 작년이랑 올해의 차이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흔히 가고 싶어하는 대학을 연고대, 서성한 정도로 잡고 예를 들어 볼게요. 이과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에 수능으로 연고대를 간 성적선은 대한민국 상위 3에서 4% 정도였어요. 중위과면 3%, 하위과면 4% 정도였는데 올해 예측치로는 중위과는 4%, 하위과는 5% 초반까지 조금 널널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성한을 기준으로 보면 작년에는 4 중반에서 5 중반 %까지 진학을 했어요. 근데 올해 예측치로는 5 초반 %에서 6 중후반 %까지 입결이 조금 널널해질 것 같습니다. 근데 고작 1, 2% 늘어난 건데 뭐가 그렇게 쉬워졌다는 말씀이세요? 라고 의문점을 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1, 2% 차이가 사실 어마어마합니다. 올해 수능을 보는 수험생 수가 51만 명 정도 되고요. 이과는 그 중에서 24만 명 정도 차지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1%가 널널해진 거면 무려 2,400등이 널널해진 거고요. 2% 기준으로 보면 거의 5,000명이 널널해진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니 그러니까 연고 서성한을 다 합쳐서 보면 등수상 한 5,000등 정도는 여유가 생겼다고 볼 수도 있겠죠. 1년 사이에.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 바로 수시 정시의 비중입니다. 여러분 교육부에서 이제 40%로 정시를 늘려라 라고 한 건 익히 들어오셨죠. 근데 그게 딱 적용이 되는 게 올해 정시부터란 말이죠. 근데 작년 비중은 얼마 정도였냐? 정시에서 한 28에서 29% 정도 뽑았어요. 그러니까 20% 후반대에서 40%까지 정시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거죠. 당장 올해부터. 그래서 이렇게 정시선이 조금 널널해졌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좀 극단적으로 정시 비중이 늘어난 학교들이 몇 개 있어요. 자, 우리의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는 작년 정시 선발 비중이 거의 20% 정도였는데 올해부터 40%를 맞추게 됐죠. 그러니까 여기는 거의 2배가 된 거예요, 정시 인원이. 그만큼 올해 수시 비중이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만큼 반대로 정시부는 많이 넓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는 모집 인원의 변화인데요. 여러분 뭘까요? 올해 정말 익히 많이 들었을 약대 신설입니다. 약대 정원 약 1,600명이 그냥 통째로 TO가 확 늘어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약대는 선호도상 치대, 한의대, 수의대, 그리고 연고대 상위과 정도랑 겹칠 것 같아서 특히 이과 최상위권의 문이 많이 넓어지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연고대, 서성한을 예시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널널해진 효과는 아랫 라인으로 갈수록 조금씩 더 커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아랫대학으로 갈수록 모집 정원이 늘어난 효과는 똑같이 적용이 되면서 이 윗대학부터 퍼센트가 조금씩 비어가니까 이게 점점 누적돼서 더 많이 널널해지는 효과인 거죠. 그래서 혹시나 라인대가 연고대나 서성한이 아닌 친구들도 해당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과를 예로 들었는데 문과 친구들은 이 약대 신설만 없어졌고 효과는 비슷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작년보다 올해 정시로 가기 쉬워진 것도 있지만 몇 해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진짜 말도 안 되게 쉬워졌어요. 제가 여기서 비교하고 싶은 건 한 6년 전인 15학년도, 16학년도인데요. 이 당시 연고대를 가려면 수능으로 전국 상위 1% 정도는 찍었어야 됐어요. 높은 과 같은 경우에. 차이가 되게 많이 나죠? 작년에는 3에서 4%까지 갔으니까. 그리고 서성한을 가려면 이때 전국에서 상위 2에서 3% 정도는 나왔어야 됐어요. 이 당시 5%면
서성하는커녕 중앙대도 어렵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니까 차이가 조금 크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근처에서 15, 16학년도에 정시로 대학을 간 사람을 본다? 그럼 충분히 리스펙을 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 당시에는 수험생이 진짜 훨씬 많았어요. 이 당시에는 수험생이 63에서 64만 명 정도 됐어요. 근데 여러분, 올해 수험생 51만 명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올해 수험생의 4분의 1 정도가 그냥 통으로 더해진 거예요. 일단 수험생이 요 6년 정도 사이에 되게 많이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수시 정시 비중인데요. 이 당시의 정시 비중은 25%가 조금 안 됐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지금 40%인데 이것도 차이가 꽤 크죠. 그래서 정시 비중이 늘어난 게 작년보다도 꿀이 됐지만 한 6년 전에 비해서는 정말 많이 꿀인 시점이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모집 정원의 변동이었죠. 이 당시에는 이과 최상위권이 갈 만한 모집 단위가 별로 없었어요. 약대는 올해 생겼으니까 당연히 없었고, 여러분 혹시 의학 전문 대학원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이게 학부 때 의대에 가는 게 아니라 대학생들을 뽑아갔던 의전원 시스템인데 이게 많았죠. 그래서 사실 고3들이 의대에 갈 수 있는 정원 수가 굉장히 적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과 최상위권의 정원도 훨씬 적었고 지금은 정말 많이 많아진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메디컬을 희망하는 최상위권에게도 좋은 소식이지만 메디컬을 희망하지 않더라도 최상위권을 얘네가 흡수해버리니까 나머지 라인대 친구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영상을 본 여러분들이 대입 전략을 아예 새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여러분들께 조언하는 몇몇 선생님들이나 혹은 선배님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할 거예요. 그래도 수시는 넣으면 안 된다. 대학은 수시로 가는 게 무조건 유리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실 텐데 그거는 16학년도에서 19학년도 정도에 국한되는 이야기예요. 물론 수시로 가면 마음이 편하긴 하지만 사실상 수험생의 변화나 정시 비중의 변화 같은 게 누적되면서 정시로 대학 가기가 훨씬 쉬워졌기 때문에 이 수치들을 조금 업데이트를 해놔야 여러분들이 수시 정시 비중을 올바르게 가지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수시 가야 돼, 수시가 무조건 좋아 라는 건 조금 몇 년 전 이야기라는 거죠. 지금은 입시가 많이 달라져서 수능으로 대학 가는 게 쉬워진 것도 너무나 팩트니까 이 사실까지 참고해서 여러분의 입시 플랜을 잘 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